한 주간의 아시아리그를 돌아봅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태범입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오늘도 역시 조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예슬 아나운서가 원래 진행자인데요. 오늘 김예슬 아나운서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오늘 빠질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1일 MC로 대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재영 해설위원과도 오늘 처음 뵙는데 네. 평소에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네.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하루인데 이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조재영 해설위원께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아시아리그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 시리즈별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양 한라가 지난주 일본 원정길에 올랐었습니다. 오지 이글스와의 3연전을 치렀는데요. 1차전에서는 오지 이글스의 결정력이 돋보였습니다. 매 피리어드마다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4대1로 승점 3점을 먼저 챙겨갔고요. 다음날 2차전에서는 1피리어드 중후반 2분여 사이에 3골을 몰아치면서 안양 한라가 승기를 잡았고요. 끝까지 이 리드를 유지하면서 전날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펼쳐졌던 3차전에서는 오지 이글스의 야마시타 타카오미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안양 한라의 맹공을 막아내고 결국 오지 이글스가 3차전을 잡고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오지 이글스와 안양 한라의 3연전이 또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올 시즌에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도 꼽히는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목도가 높았던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리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양 팀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는 지난 크레인즈전에서 보여줬던 약간 수비적으로 아쉬웠던 집중력과 팀 조직력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무엇보다 수비 지역에서 굉장히 밀집 수비를 할 때 단단하게 서로가 서로를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고, 사이드에 퍽이 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항상 상대보다 많은 인원수를 유지하면서 퍽을 우리 것을 만들고 수비 지역에서 이런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양 한라 올 네. 시즌 첫 해외 원정 시리즈였는데 어땠습니까? 한라 같은 경우는 시리즈 내내 경기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플레이를 한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 전개가 조금 더 느려지는 결과도 있었고요. 네. 공격 지역에서 선수와 선수 사이 간격이 멀다 보니 오지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빠른 서포트가 왔을 때 상대에게 퍽을 인터셉트 당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공격 작업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다시 한번 또 역습을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몰아치다가 역습을 당해서 자꾸 실점을 허용해서 경기의 흐름을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점점점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면서 어려운 게임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오지 이글스가 위닝 시리즈를 거뒀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또 안양에서의 이 두 팀의 3연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니코에서의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와 사할린의 3연전이 니코에서 또 진행이 됐었는데요. 1차전과 2차전은 사할린의 셧아웃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1차전에서는 스코어 3대0, 2차전에서는 스코어 2대0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고요. 3차전에서는 접전이었습니다. 양팀 70개가 넘는 슈팅, 난타전을 벌였고요. 결국 슛아웃까지 승부가 갔습니다. 결국에는 사할린이 최종 스코어 5대4 슛아웃 승리를 거두고 3연전 수입, 승점 8점을 챙겨갔습니다.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사할린의 3연전이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3연전 수입, 사할린의 일방적인 우세로 끝났습니다. 이 시리즈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니코가 1, 2차전 후쿠지 골리를 선발로 내세웠고, 사할린 같은 경우는 코로바이프 골리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예. 양팀 골리가 정말 다 실력이 자신들의 이름값을 증명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사할린이 조금 더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니코도 분명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1, 2차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3차전 같은 경우는 양팀 모두 골리를 바꾸면서 후보 골리를 내세웠는데, 양팀 골리 모두 원샷에 골을 허용하는 아주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니코도 분명 사할린을 상대로 이렇게 득점, 난타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을 보여줬고 시리즈 내내 인상적이었던 거는 니코 선수들이 그렇게 막 달려들거나 상대에게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항상 상대편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진행하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고요. 예. 사할린 선수들은 역시나 퍽을 갖고 움직이고 지키는 데 능하고 러시아 선수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패스길이라던가 국내 선수들 혹은 아시아 선수들이 반응하기 힘든 그런 신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의외의 패스, 의외의 슈팅이 경기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하린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기, 모든 시리즈 리뷰를 끝냈고요. 그럼 이번 주에도 역시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시즌2의 또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주간 MVP 네. 선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재영 해설위원이 꼽는 이번 주 아시아리그 주간 MVP 누군가요? 이번 주 주간 MVP는 오지 이글스의 맥킨타이어 골리입니다. 오지글스의 수문장 그렇죠.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이번 주 MVP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선 오지 이글스가 시리즈 내내 많은 슈팅을 허용했고 1차전에 무려 42개, 3차전에 49개의 슈팅을 맞았는데요. 예. 이때 맥킨타이어 골리가 3차전 같은 경우는 3피리어드에만 무려 18개의 슈팅을 맞았지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팀의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맥킨타이어 골리의 선방 MVP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번 오지이글스의 안양한라전 2승에는 또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의 그 역할 또 중요한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올 시즌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의 영입은 오지이글스로서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시리즈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맥킨타이어 골리가 있기 때문에 오지 이글스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더 단단하게 그런 밀집 수비를 허용할 수 있었고요. 밀집 수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디펜스한테 슈팅을 많이 허용하게 되는데 이때 수비수들의 허슬 플레이와 맥킨타이어 골리의 선방이 같이 합이 맞았기 때문에 네. 오지 이글스가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재영 해설위원이 선정한 이번 주 MVP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아시아리그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한라는 오비히로에서 크레인즈를 상대합니다. 오랜만에 오비히로에서 아시아리그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면 이후에는 크레인즈의 홈링크인 쿠시로로 옮겨서 남은 두 경기 2차전, 3차전을 치르겠습니다. 또 니코에서 3연전을 마친 사할리는 코리야마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을 갖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도 아시아리그 일정 다시 들어갑니다. 일본 원정을 떠나는 대명 킬러 웨일즈인데요. 먼저 니코에 들러서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을 갖겠고요. 이후에는 하치노에로 이동해서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을 치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시아리그 참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는데 먼저 안양한라가 도마코마이 원정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크레인즈와의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크레인즈를 상대로 좀 많은 승점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아부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안양한라가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라 같은 경우는 오지와의 시리즈 내내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공격 작업을 하면서 퍽을 한 명의 선수가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지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쉽게 덤비진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패스를 위해서 완벽한 플레이를 너무 선호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편의 플레이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거칠게, 더 쉽게, 조금은 터프하게 경기를 조금 플레이할 필요가 있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축구를 익숙하게 생각하시니까 축구에 비유를 한다면 지금 한라의 플레이는 약간 스페인식 티키타카 느낌으로 너무 패스 플레이 한 명의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대다수의 선수가 자신이 퍽을 받으려고 슈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만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조금 더 네트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오지와의 경기에서 좀 더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공격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 블루라인에 가까운 위치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셉트를 당했을 때 수비로 복귀하는 수비수의 숫자도 부족하고 상대에게 위험한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 작업을 비하인드를 더 활용해서 좌우로 상대편을 자꾸 수비 진영을 흔들 수 있는
공격 작업을 진행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단순하고 또 네. 터프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안양할라가 크레이지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있는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우승팀 그리고 정규리그 최하위 팀의 대결입니다. 네.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사할린이 우위이고 현재 프리블레이즈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일수록 조금은 더 다양한 시도, 자신들의 팀이 시즌을 치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프리블레이즈가 이 홈에서 강팀 사할린을 맞아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다시 아시아리그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안양할라와의 개막전 패배 후에 이제 지옥의 원정 일정 또 들어갑니다. 원정 14연전 일정 중에 첫 해외 일정이 되겠습니다. 첫 상대가 일단 니코 아이스벅스예요. 네. 사할린과의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기를 토대로 이 아이스벅스 좀 준비를 하면 좀 어떨까도 싶은데 대명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경기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대명 같은 경우는 우선 개막전 이후에 자신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예.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줬듯이 니코의 훅구직골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니코 안에는 또 대명을 잘 아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명 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좀 더 집중하되 첫 원정이 니코 원정이라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더 플레이적으로 자신들의 준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명이 니코 아이스벅스와 상대를 한 후에는 하치노에로 넘어가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를 또 만나게 될 텐데 프리블레이즈전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프리블레이즈와의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거친 경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선두권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될 보다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할 이번 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원정 6연전에 나서는데요. 부디 한라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국내 팀들이 일본 원정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국내 팀들의 승전보를 기다려보면서 하키 팬분들 또 즐겁게 또 건강 챙기시면서 관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오늘 이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조재영 해설위원과의 저의 첫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고 많이 네.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거에 맞게 잘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았습니다. 저 오늘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잘 한 것 같고 다음 주에는요 흰 PD가 또 일본 원정길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한 주 쉬어가게 됐고요. 2주 후에 흰 PD 돌아온 후에 일본 원정 소식과 함께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도 재개됩니다. 여러분 한 주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조재영 위원님도 방송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오늘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조재영 해설위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